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재정적 안정과 부입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꿈꾸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전문가 아기곰은 그에 져서 부자 되는 지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라고요. 그는 이 메시지를 전하며 한 편의 우화를 소개합니다. 이 우화는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현재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소비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 그 답을 찾아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레미로 물 퍼나르기. 어떻게 소비를 줄일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아무리 사회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고 부유한 나라라도 가난한 사람과 거지는 있기 마련이다.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아무리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에게 자신이 가난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스스로 근면한 정신을 배우고 절약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변명이 끝이 없다. 나라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가난한 부모를 탓하고 형제를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운명을 탓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며 더 나아가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막는다고 했다.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애써 땀 흘려 일하며 아끼는 것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첫걸음이다. 옛날 옛적 어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워 고민을 했다. 도대체 왜 우리 집은 항상 가난할까? 똑같이 노력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단 말인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내 팔자가 드센가? 그도 저도 아니면 어떤 못된 도깨비가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일까? 가난뱅이는 며칠을 탄식하다가 이웃 마을에 사는 최부자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최부자는 본래 그리 큰 부자가 아니었지만 10년가량 제법 살림을 일구기 시작해 이제는 천석군 소리를 듣는 부자가 되었다. 그래, 가서 배우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돈이 든다면 돈을 내고서라도 배우자. 가난뱅이는 혹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데 돈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며칠 품을 팔아 약간의 돈을 마련했다.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몸으로 때우더라도 무슨 비결이 있는지 배워야지. 가난뱅이는 용기를 내어 최부자 집에 찾아갔다. 최부자의 높은 소슬대문 앞에 서자 자신의 모습이 더 초라해 보였지만 마음을 다잡고 문을 두드렸다. 응? 자네가 우리 집엔 웬일인가? 모내기 할 때나 추수할 때 여러 번 난리를 하러 온 적이 있었기에 최부자도 가난뱅이를 알고 있었다. 제게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최부자는 넌지시 가난뱅이를 보더니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비결? 그런 게 어디 있나? 그저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모아야지. 하지만 가난뱅이는 최부자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저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모은다고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새끼 제때 먹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제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알았네. 알았어. 가르쳐 줄 테니 이 바지가랑이 좀 놓게. 이리하여 가난뱅이는 부잣집 행랑채에 며칠 묵으며 부자 되는 비결을 배우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네. 내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따라야 하네. 그러지 못할 때는 즉시 쫓아낼 테니 그리 알게. 최부자는 다시 한번 다짐을 받았다. 예,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가난뱅이도 거듭 다짐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받게. 어레미일세. 이것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오게. 그리고 이 항아리를 채우는 걸세. 가난뱅이는 어레미와 항아리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잊은 듯 멍하게 있었다. 채로 물을 담아와서 항아리를 채우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걸로 어떻게 물을 떠오라는 말씀이십니까요? 어허, 이 사람 벌써 잊은 겐가? 무슨 일이든 따른다 하지 않았는가? 가난뱅이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물을 떠서 항아리를 채우기는커녕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었지만 하루 종일 했다.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 나흘이 지나가도 반복했다.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자. 시키는 대로 무조건 열심히 하자. 돌을 닦는 심정으로 하자.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최 부자가 나타나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역시 못하는군.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그릇을 줌세. 그걸로 물을 떠서 날라보게. 그러면서 마당 한쪽에 놓인 물동이를 가리켰다. 물동이로 하라면 순식간에 다 해버릴 것 같아 가난뱅이는 얼른 집어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니, 이건 밑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로 어떻게... 어허, 또... 가난뱅이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물을 날랐다. 아니, 물을 떠나르려고 안간 힘을 썼다. 당연히 또 열흘이 지나도 항아리에는 물을 담을 수 없었다. 이제 그만하게. 최 부자가 다시 가난뱅이를 불렀을 때 그는 발걸음을 떼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네. 자, 이번에는 저것으로 물을 나르게. 예? 또? 이번에 최 부자가 내민 것은 바가지였다. 또 구멍이 뻥 뚫린 바가지이겠거니 생각한 가난뱅이는 힘없이 바가지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성한 바가지였다. 혹시나 구멍이 뚫려 있나 하고 옆을 보고 뒤집어 봐도 구멍은 없었다.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도 없었다. 물 나르기는 쉬웠다. 쉽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항아리는 큰데 바가지가 너무 작아 수십,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했지만 물을 채우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한나절을 부지런히 일해 항아리를 다 채웠다. 그러자 최 부자가 가난뱅이를 불러 막걸리 한 사발을 주었다. 자네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네. 예? 어떻게 말입니까요? 저는 단지 물을 날라 항아리 채우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요. 자네가 했던 일을 잘 생각해 보게. 어레미와 믿없는 동의로 물을 나르려다 못했고 바가지로 날랐습죠. 최 부자가 빙그레 미소를 띄었다. 자네가 모으려고 했던 물이 돈이라고 생각해 보게. 물이 돈? 그제야 가난뱅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최 부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네는 20날이나 성과 없는 일을 하면서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배웠네. 사람들은 생각대로 돈이 벌리지 않는다 싶으면 잘하던 일도 그만두고 실망하곤 하지. 이제 자네가 배운 인내심을 바탕으로 헤프게 쓰기보다 적게 쓰고 모으기에 힘써야 하네. 믿없는 물동이로는 절대 물을 길어 나를 수 없는 것처럼 말일세. 결국 가난뱅이는 최 부자에게서 배운 대로 실천해 머지않아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되는 단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첫 번째 단계가 구멍난 항아리에 물 채우기다. 구멍이 나지 않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항아리 바닥마다 구멍은 있다. 여기서 물은 돈이다. 물을 항아리에 붓는 것은 수입이고 구멍은 지출의 규모다. 구멍난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을까? 물이 새는 양보다 새로 붓는 물의 양이 많으면 항아리에 물이 차오른다. 즉,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결혼하기 전보다는 결혼을 해서 한 독립된 가정을 꾸려가려면 생활비 등 기본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때 수입과 지출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가 있다. A형 항아리. 많이 벌고 적게 쓰자. 바닥에 있는 구멍은 작은데 새로 붙는 물이 많아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경우로 맞벌이 부부나 전문직 종사자 등 고수입자 중에서 경제적 개념이 확실히 서 있는 사람들이라 하겠다. B형 항아리. 적게 벌면 더 적게 쓴다. 새로 붙는 물은 적지만 바닥에 있는 구멍을 작게 만들어 물이 점점 항아리에 차오르는 경우로 짠돌이 타입이다. 과거에 절약을 제1의 덕목으로 생각했던 어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에 많다. C형 항아리. 버는 것도 화끈하게, 쓰는 것도 화끈하게. 새로 붙는 물은 A형 못지않게 많지만 바닥에 있는 구멍이 커서 물이 남아 돌지 않는 경우로 명목 임금은 많은 듯하지만 각각의 주머니를 따로 차고 품위 유지비 등을 경쟁적으로 쓰기 때문이다. 명목 임금은 높지 실제로는 별로 돈이 모이지 않는 맞벌이 부부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D형 항아리.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새로 붙는 물은 B형과 비슷하게 적으면서도 바닥에 있는 구멍이 C형처럼 커서 물을 붓자마자 없어지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형이다. 경제 교육을 잘못 받은 일부 셀러리맨 중에 이런 타입이 있다. 회사에서 큰 숫자를 다루다 보니 어느새 통만 커진 경우가 많으며 카드 돌려막기를 필살기로 가지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A형이며 부자의 길에 가장 가까이 있다. B형의 경우는 어떻게 수입을 늘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반대로 C형의 경우는 어떻게 소비를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문제는 D형이다. 부모님 등 주변 분들이 항아리에 물을 한가득 부어주셨다 하더라도 구멍에서 새어나가는 물이 새로 부어지는 물보다 많으면 그 항아리는 얼마 가지 않아 빈 독이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처음 부어준 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 부어지는 물의 양과 구멍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능력만 마비시킬 수 있다. D형의 경우는 B형과 C형의 해결책을 동시에 취해야 한다. 즉, 수입도 느리고 동시에 지출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수입이라는 것이 자기가 늘리고 싶다고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먼저 지출을 대폭 줄여 B형으로 먼저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은 잊어버리고 최소한의 소비를 전제로 하는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 한 예로 자동차는 있어야만 돼 라는 생각에서 자동차는 없어도 돼 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차가 없으면 당장은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그만한 의지도 없이 부자의 길을 가려고 했다면 미리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까지 부자 되는 지혜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가난뱅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A, B, C, D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가깝나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가야 할까요? 이 책을 읽으며 저도 다시 한번 현재의 재정적 상황과 돈 관리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려가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